2026년 8월 2일 현재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와 한국의 에너지 수급을 둘러싼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만 보면 당장 주유소에서 기름이 사라지거나 공장이 멈출 정도의 위기는 아닙니다. 한국은 8월과 9월에 사용할 원유 물량을 대부분 확보했고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역시 8월분은 전년 수준 이상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최근 7월과 8월 원유 도입 물량을 전년 평균의 110% 이상 확보했고 9월 물량도 9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프타도 8월까지 필요한 물량과 석유 화학 제품 재고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유를 확보했다는 것과 기름값이 안정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수급 안정은 국내 정유 공장에 투입할 원유가 부족해 공장이 멈추는 상황을 막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국제유가가 오르면 이미 계약한 원유도 더 비싸게 들여와야 하고 유조선 운임과 보험료까지 상승합니다. 외국 물량은 들어오더라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월 31일 기준 국제유가의 대표 지표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90.12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4.6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7월 한 달 동안 24%,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1%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원유 시장은 전쟁 자체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몇 척의 유조선이 통과했는지, 배가 되돌아가는지와 같은 해상 운송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불안한 진짜 이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원유를 밖으로 운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던 핵심 해상 통로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은 크게 줄어든 상태이며 일부 선박만 이란과 협의를 거쳐 통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은 유조선 2척의 통항을 저지하고 다른 선박들을 되돌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발표 전체가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세력이 바브의 만데브 해협과 홍해 항로를 위협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자 자국 서부의 얀부항과 홍해 항로를 대체 수송로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브의 만데브 해협까지 막히면 호르무즈를 피해서 옮기던 사우디 원유 없이 정상적으로 아시아에 공급하기 어려워집니다. 유조선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로 이동하면 배송이 약 한 달가량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운항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선박 연료비와 운임, 전쟁 위험 보험료도 함께 상승합니다. 전문가들은 바브의 만데브 해협의 통항이 심각하게 차질을 빚을 경우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메시빅 2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2일 이란과 신속하게 합의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다시 열 수 있다면 새로운 이란 공격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확전보다는 대화와 긴장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통항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쟁이 곧 끝나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단계도 아니고 반대로 당장 원유가 완전히 끊길 것이라고 볼 단계도 아닙니다. 앞으로 국제유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국제유가의 향방은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빠르게 정상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현재 국제유가에 포함되어 있는 전쟁 위험 비용이 상당 부분 빠지면서 브렌트유가 다시 70달러 후반에서 80달러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7월 초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중동 생산이 정상화된다는 전제 아래 브렌트유가 2026년 4분기 평균 70달러, 2027년에는 평균 6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후티 세력이 홍해 항로를 위협하기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가깝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계속되지만 일부 유조선이 제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상황이 가장 현실적인 중간 시나리오라고 판단됩니다.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지만 선박 통행량이 적고 매번 이란과의 협의나 군사적 긴장에 따라 운항이 달라지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브렌트유는 80달러 후반에서 100달러 안팎으로 오가며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가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2026년 브렌트유 평균 가격 전망치가 배럴당 85.2달러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격은 이미 90달러를 넘어선 만큼 해상 운송 차질이 확대되면 연평균 전망도 추가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의 만데브 해협이 동시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경우 국제유가는 피리보 2보이식 달러를 넘어 일시적으로 더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원유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경유와 항공유, 나프타 등 석유 제품 가격과 유조선 운임, 해상 보험료가 동시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지금부터 유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각국 정상의 발언보다 실제 유조선 통항량입니다. 협상 발표가 나오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수가 늘지 않는다면 국제유가는 쉽게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번 사태로 이득을 보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경제 전체에는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큽니다.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최근 10년 동안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70% 수준입니다. 미국산 원유 비중도 2015년 0.2%에서 2025년 17%까지 높아졌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동일한 양의 원유를 수입하고도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역 수지가 나빠지고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원화로 환산한 원유 가격은 한 번 더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그대로인데 원달러 환율만 오르더라도 국내 정유사의 원유 구입 비용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조금 내려가도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국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유소 가격은 별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앞으로 국내 물가가 국제유가뿐 아니라 환율 움직임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 소비자 물가의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유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차와 택배, 버스, 항공사와 해운사의 연료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농수산물과 식품 가격에도 운송비와 포장재 비용이 붙습니다.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 자동차 부품, 의료용품 등 다양한 석유 화학 제품의 생산비도 증가합니다. 일부 정유회사는 휘발유와 병유 가격이 원유 가격보다 빠르게 오를 경우 일시적으로 정제 마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유 확보 비용과 운임이 함께 오르거나 정부의 가격 규제가 지속되면 정유사 역시 무조건 이익을 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업이나 업종에 단기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고유가는 소비와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한국 유가가 안정적인 것인가? 이 부분도 정확히 나눠서 평가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유가 자체를 안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후티의 홍해 공격, 오페 플러스의 생산량, 미국 원유 재고와 세계 경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대응을 잘해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의 실제 원유 부족과 주유소 가격 폭등으로 번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합니다. 정부는 중동 유해 지역의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정유사가 구매한 대체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정부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스와프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2,100만 배럴을 비축유 스와프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정유사는 이후 해외에서 확보한 원유가 도착하면 같은 물량을 정부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8월과 9월 물량을 미리 확보한 것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원유 공급이 부족해 공장이 멈추거나 주유소에서 기름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당분간 막았기 때문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역시 국제유가 상승분이 주유소 가격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가격 상승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유사, 재정이 부담을 나눠 시간을 버는 대책입니다. 국제유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계속 버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단기적인 원유 확보와 공급망 관리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해 당장의 물량 부족 위험을 낮췄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과 운송비 증가까지 막은 것은 아니며 한국 경제의 중동 원유 의존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진짜 평가는 10월 이후에 내려야 합니다. 8월과 9월 원유가 확보돼 있다는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10월과 11월 물량을 어떤 가격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떤 항로를 통해 확보하느냐입니다. 나프타 역시 8월 물량은 충분하지만 9월 이후 추가 물량의 가격과 운송 조건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살펴봐야 할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의 실제 선박 통항량, 바브의 만대부와 홍해에서의 공격 여부,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여부, 원달러 환율, 그리고 10월 이후 한국행 유조선의 계약과 입항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당장 원유가 고갈될 위기에서는 한 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대체 공급선 확보와 비축유 스와프는 분명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두 개의 주요 해상 운송로가 동시에 흔들리면 항공 역시 국제유가 상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는 물량을 확보했으니 안전하다는 낙관론도 아니고 곧 기름이 떨어질 것이라는 과도한 공포도 아닙니다. 물량은 당분간 확보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위험하고 진짜 고비는 9월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